여러분, 이거 아세요? 허쉬 초콜릿이 가진 특유의 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말입니다. 6.25 전쟁 때 미군들의 구호물자로 우리나라에 알려지기 시작한 허쉬는 1894년부터 지금까지 1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꾸준히 기술을 쌓고 마니아층을 확보하며 세계 초콜릿 시장을 지배해왔죠. 이처럼 전통이 있는 회사이니만큼 허쉬에겐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항상 존재하는데, 그게 뭐냐고요? 바로 허쉬의 밀크 초콜릿 특유의 냄새죠. 그러니까 비린내 같기도 하고 상한 우유 냄새 같기도 하고 설명하기 참 미묘한 냄새인데,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예 냄새나 아기 구토 냄새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호불호가 엄청나게 갈리는 냄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본론적으로 이야기 드리자면 허쉬 특유의 이 비릿한 냄새는 바로 지방산의 일종인 부탄산에 의해 생기는 겁니다. 일명 버터산이라고 불리는 이 지방산은 허쉬의 밀크 초콜릿에 들어가는 우유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기게 되는데, 특히 이 부탄산의 특징은 우리의 기준으로 형용하기 어려운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. 그도 그렇기에 이 부탄산은 은행나무의 열매, 은행에서 나는 냄새나 사람의 구토 냄새의 주성분이기 때문입니다. 아니 근데 이런 악취를 허쉬는 왜 초콜릿에 담게 된 걸까요?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. 허쉬 초콜릿의 창업자 밀턴 허쉬는 1886년 랭커스터 캐러멜 컴퍼니를 만들어 큰 성공을 거둔 당시 미국의 가장 부유한 자산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한 박람회에서 그를 사로잡은 것이 있었죠. 그것은 바로 밀크 초콜릿이었습니다. 1875년 스위스의 다니엘 페터가 개발한 이 밀크 초콜릿은 풍미와 질감 그리고 달콤함까지 갖춰 기존에 알려진 클래식한 다크 초콜릿들과는 완전히 달랐죠. 그러나 당시 이 밀크 초콜릿은 유럽인들의 초콜릿 제조에 대한 독점 요구로 인해 유럽 밖에선 그 누구도 제조법을 알지 못했고,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 허쉬가 직접 스위스까지 찾아갔지만 이것 역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채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죠. 결국 1897년 기다림에 지친 허쉬는 밀크 초콜릿에 맞는 최적의 성분 조합을 알아내기 위해 독자적으로 연구하게 되어 1899년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밀크 초콜릿의 공식을 찾아내게 됐습니다. 그런데 그 맛은 사실 기대하던 것과는 달리 많이 달랐습니다. 그 이유는 바로 밀크 초콜릿에 들어가는 농축 우유의 유지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기술력으로 인해 부탄산이 생겨 신맛과 냄새를 제어하지 못해 초콜릿 자체의 풍미를 해치게 된 것이었죠. 한마디로 말하자면 원치 않던 실패작이었습니다. 하지만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. 허쉬의 밀크 초콜릿은 원재료인 코코아 버터보다는 설탕과 우유의 함량이 높았는데, 당시 코코아는 매우 값비싼 재료였기 때문에 이 우유와 설탕의 첨가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제품의 원가를 낮출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. 원하던 맛은 얻지 못했지만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밀크 초콜릿을 개발한 허쉬는 이 새로운 초콜릿을 단돈 5센트에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. 이는 1900년대임을 고려한다고 해도 매우 파격적인 가격이었죠. 당시의 일반 대중에게 초콜릿은 매우 부유한 층이나 먹어볼 수 있는 사치품이었지만, 허쉬의 밀크 초콜릿은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대중들에게 달콤한 맛처럼 부드럽게 스며들어가기 시작했고, 그 결과는 말 그대로 대박이었습니다. 이후 오랜 세월 동안 대량으로 보급된 허쉬의 신맛과 냄새는 미국의 초콜릿 시장에서 완벽하게 각인됐고, 유럽의 밀크 초콜릿을 독자적으로 따라가려다 실패해서 생긴 단점이었던 이 비릿한 부탄산 냄새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미국인들에게 스며들어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허쉬 초콜릿 특유의 시그니처가 됐다는 사실, 이제 아셨나요?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, 몰상식.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